이어서 1편에 이어서 그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그 탈출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인데도 이제 가을이라서 좀 쌀쌀하네요. 일단 그렇게 경찰들이 그 큰 도시로 가는 길목을 다 지키고 있어서 이제 뭐 거기는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 아니면 택시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편이 그 큰 도시로 오시라는 큰 도시로 부산 정도 거리인 뭐 우리나라 같은 부산 정도 서울 부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차로 가면 한 2시간 반 3시간 제가 사는 데서 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상황이 걸어서까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일단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피신을 해야 되고 이제 그때 마침 친구가 한 명 와 있었어요. 예. 그 이제 딸하고는 거기 집에 있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건드리질 않고 이제 저만 이렇게 또 다시 납치를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한국에 연락을 해야 되겠다 대사관이나 그리고 이제 거기는 휴대폰 이런 게 신호가 안 잡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휴대폰 서비스가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을 연락하려고 해도 인터넷 그 전화 박스 인터넷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 전화방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한국에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예, 좀 난감한 상황이어서 일단 한국에 연락을 취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딸하고 친구는 집에서 이제 잠깐 몰래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잠깐 얼굴 보고 급한 것만 좀 챙기고 가방에다가 약간의 돈과 은행 갈 시간도 상황도 안 되고 은행에 이제 맡겨놨었는데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딸하고 친구한테는 부탁을 하고 일단 저는 피해서 한국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걸어서 도보로 이제 그 가기 시작합니다. 걸어서 한 키로는 한 2, 300km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박 4일을 이렇게 낮에는 이제 거기는 우리처럼 산이 이렇게 숲이 있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거의 그 말 그대로 초원지대에 있는 산입니다. 이렇게 구릉지대처럼 되어 있어서 높은 산은 또 아주 높고 산맥 같은 데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시내를 다닐 수가 없어서 애들이 검문을 하고 저를 잡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낮에는 산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이제 저녁쯤 되면 이제 거기는 산에 가면 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많이 없었는데 완전 거의 뭐 갑자기 그렇게 피신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맨몸으로 약간의 뭐 옷가지 이런 것만 챙기고 현금과 산으로 가면 거기는 이제 산에 가면 그 당시가 한 8월, 9월 이렇게 됐을 거예요. 더운 여름철에는 그 산에 양치는 목동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백 마리씩 몇천 마리씩 말이나 양 키우고 소 키우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주로 키르기스탄 사람들입니다. 순수 키르기스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양치고 목동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순수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은 대부분이 뭐 러시아계, 터키계, 위구르족, 뭐 키르기스탄 하여튼 몇십 인종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여러 인종이 섞여서 삽니다. 그래서 언어도 아주 다양하고, 예. 심지어 제가 있는 오슈 그쪽 지방하고 수도인 비시케크하고는 이제 나중에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언어도 달라요. 비시케크 수도 쪽은 서울, 우리나라의 서울에 해당하는 곳은 러시아나 키르기스탄어를 쓰고, 예, 러시아를 거의 다 씁니다. 근데 오슈 이쪽은 이제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슈 이쪽은 주로 위구르족, 뭐 이런 우즈벡 쪽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거의 우즈벡 말을 씁니다. 물론 일부 키르기스탄 사람들은 키르기스탄 말을 쓰고, 그다음에 옛날 사람들 러시아 말을 좀 섞어 쓰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말을 못하면 심지어 비시케크나 이 수도에 가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우즈벡 말을 거의 안 쓰니까. 근데 이쪽에 오면 또 우즈벡 말을 써요. 다행히 제가 이제 우즈벡 말을 좀 살면서 몇 년 뭐 살았기 때문에 좀 할 줄 알아서 이제 다행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서 큰 문제가 없어. 일상적인 우즈벡 말이나 또 러시아 말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거는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언어가 된다는 게 천만다행이었는데, 그런 여러 인종이 사는데 그 산에 사는 키르기스탄 사람들은 정말 좀 순수합니다. 우리 뭐 50년대 농촌 사람들처럼 순박하고 뭐 말 그대로 욕심이 없죠. 그냥 뭐 양 키우고 그거 팔아서 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면 산으로 이렇게 쫙 가면 곳곳에 이렇게 양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정을 좀 설명하고 먹을 거 하고 좀 달라고 그러면 아주 기꺼이 줍니다. 음식도 주고 손님들한테 잘하기 때문에, 예, 손님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손님들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예, 그 손님들한테 돈을 뺏으려는 것은 참 이슬람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낮에는 산으로 가서 그 산에서 양치는 키르기스탄 사람들한테 음식과 물을 제공받고, 이제 밤 되면은 걔네들도 이제 철수를 하니까 마을 쪽이나 또 마을이 너무 멀면 그 양치는 친구들이 그 산에다가 간단한 움막 같은 걸 지어 놓고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텐트나.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재워줍니다. 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자고, 또 낮에는 예, 또 그렇게 산을 따라서 이동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산에 사는 양치는 키르기스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로, 예, 이제 맨날 며칠을, 이제 제가 길을 아니까 그 오죽하는 길은 알아서, 예, 큰 도로를 피해 가지고 산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다 보니까, 예, 그래도 한 3일,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거의 뭐, 예, 마을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 한 거의 4, 5, 6일 일주일가량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예, 그 키르기스탄 양치는 목동들이 없었으면 아마 그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산을 넘어서, 예, 그 노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오시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시는 워낙 우리나라처럼 이제 제2의 도시니까 크니까, 예, 그 길목을 다 가로막고 있을 수가 없죠. 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큰 도로만 안 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오시가 크니까 그 뭐 일일이 다 그 한국 사람들 뭐 외국인들을 체크하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큰 도시니까. 오히려 또 피해 다니기는 작은 도시보다 큰 도시가 낫습니다. 사람들이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거진 일주일을 꼬박 걸어서 산으로 해서 오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 전화부터 했죠. 이제 친한 친구가 한국에 있어서 가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놓고 비상 연락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그래서 연락을 해서 상황을 쭉 설명하고, 일단 한국으로 탈출을 해야 되겠다. 상황이 이리 됐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예. 그 경찰들이 계속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때 마침 우리 마산고등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알았다. 친구가 이제 방법을 찾아볼게.
그래서 이제 정부의 대사관이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뭐 걔네들이 비밀 경찰들 동원해서 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때 마침 그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있었던 친구가 마침 있었고 언론 쪽에도 기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친구가 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문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상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친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일단 손을 쓰는데 이제 그래서 다음날 언론에 이제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도 나오고 KBS 방송에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보도가 되고 납치가 됐다 쫓기고 있다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청와대에 있는 고등학교 동기가 쓸데없는 전화 오네요. 고등학교 동기가 외교부에서 정식으로 키르기스탄 정부의 대사관을 통해서 항의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안전을 빨리 보장해달라. 경찰들한테 쫓겨 있어서 뭐 돈도 뺏기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거죠. 시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가 말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렇게 외교부를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키르기스탄 정부에다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언론에 터뜨리고 그래서 키르기스탄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만 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하게 갈 데도 없고 그때는 뭐 도움을 받을 데도 없어서 일단 호텔에 일단 다니는 게 불안하니까 호텔에 가서 호텔이라 해봐야 뭐 쌌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한 4만 원 정도 하루에 한 끼 정도 밥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친구한테 송금을 좀 받아가지고 급하게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도 현금 서비스는 이렇게 돈을 넣으면 그게 찾을 수는 있었어요. 호텔 같은 데서 현금 그 ATM기가 몇 개 그렇게 없어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호텔에서 꼬박 기다려서 다시 이제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제 키르기스탄 정부의 압력을 가해서 이런 일이 있다 이제 언론에 터뜨리고 외교부를 통해서 직접 압력을 가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키르기스탄 정부에서 교민의 안전, 외국인의 안전의 문제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손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원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이런 후진국들은. 그래서 이 며칠만 더 기다리면 일단 그쪽에서 군대를 동원하고 이제 하려고 조치를 취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우리나라 남한 북한만큼은 분리된 건 아니지만 언어도 틀리고 그러니까 수도가 비스케크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오슈 같은 도시는 이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달라가지고 이 정부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 친구를 찾아라 이렇게 보호를 해라 애들 일부 경찰들이 그렇게 하니까 보호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도 말을 안 들었대요.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오수에 있는 그 친구를 빨리 찾아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 오수에 있는 그 경찰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철수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며칠만 더 기다리라고. 그래서 지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쪽에서 오수 쪽에 경찰이나 말을 안 들으니까 키르기스탄 그 비시케크 쪽에서 정부에서 군대를 파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비시케크에서 군대를 급하게 파견해가지고 그 오수에 있는 경찰들하고 다 이렇게 진압하고 철수시키고 이제 그
그 경찰들을 쫓고 누군지 찾은 거예요. 어떤 애들이 이제 그렇게 납치해가지고 돈을 뺏은 적이 있고 또 뺏으려고 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이 겨우 진정이 돼서 통화를 하니까 해결이 문제가 됐다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도 이제 괜찮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 안 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실제 보니까 경찰들이 다 철수하고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 와서 딸하고 친구하고 이제 건 한 10일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일단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됐으니까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뭐 사는 데는 이제 그때 제가 거기서 이제 뭐 처음에는 농사를 뭐 소나 키우고 양이나 키우고 놀려고 했는데, 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사업도 무역도 좀 하고, 그 사람들이 주식에서 빵 공장 같은 걸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기계를 좀 가져갔어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거기 농사 가수원 같은 걸 또 하려고, 땅도 몇천 평 싸니까 몇천 평 사놓은 것도 있고, 집차가 필요해서 차도 이제 2대 정도 사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몇 년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거기서 정착 계속 살 수 있을 괜찮겠지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이상적으로 이제 생활을 며칠 했는데, 한 2, 3일 되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밥 먹으면서 한번, 그 한 달쯤 전인가 몇 달 전에 그 불신 검문을 하면서 경찰이 시장에서 여권을 이렇게 딱 보자고 그러더만 신분 확인을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데 그걸 싹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 황당해서, 이것도 그 친구들 지식이겠구나. 그래서 사실 제 여권은 뺏기고도 그냥 놔두고 있은 거죠. 언젠가 뭐 어떻게 당장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권도 없는 상태에 있긴 했었어요. 걔네들이 뺏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며칠 있으니까 이제 그 비밀 경찰이었던 그 하고 동료 통역관, 영어를 하는 통역관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마을로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도망을 안 갔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키르기스탄이 발칵 뒤집어졌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제가 사는 마을 경찰서장한테 그 친구 안전을 책임지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경찰서장이 찾아왔더라고 저한테. 이제 집 가고 나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같은 친구도 사업을 하려고 같은 친구도 그래서 안심을 한 거죠. 사실은 여건도 찾아주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제 경찰이 며칠 뒤에 차를 타고 왔길래 이제 해결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통역해가지고 자기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화해를 하자. 여건을 돌려줄 테니까 화해를 하자. 그래서 나도 뭐 당장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정도 상황이 됐으니까 지네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통역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이 너무 커져 버려 가지고 자기하고 몇몇 그 동료들이 사실 그렇게 했는데 처벌을 받게 됐다. 그래서 여권을 돌려줄 테니까 화해를 하고, 자기들도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온 상태로 돌아갈 테니까 여권을 일단 걔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조그마한 서류를 하나 가져와서 여기에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지 자기들이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문서를 영어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 통역을 통해서 이걸 좀 서명을 해주면 우리가 처벌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좀 약하게 받는다. 예. 그 사실 안 해주고 싶었는데 여건을 걔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됐으니까 뭐 서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었으니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명을 해줬습니다. 하를 하기로. 근데 여건을 돌려주고 이제 사인을 해주고 딱 했는데 사인을 해주자마자 걔가 문서를 한 개 딱 내미는 거예요. 어떤 문서냐면 완전히 돌변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당신하고 딸하고 친구는 3일 내에 이틀인가 3일 이렇게 딱 날짜를 못 봐가지고 그날이 저녁이 있으니까 한 이틀만 이틀밖에 없었어요. 이틀 안에 이 나라에서 나가야 된다, 추방된다는 식으로 예, 이렇게 그런 걸 딱 가져온 거예요. 걔네들도 그냥 당하고만 안 있는 거죠. 와 완전히 이제 그거 딱 사인해주고 나니까 그걸 딱 내밀고 예 나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예 법원 뭐 경찰 명령서 같은 걸 가져온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거기까지는. 아 완전 야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순간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아 이제 이거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게 현실적으로 딱 닥치니까 서류가 있으니까 그 서류도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어로 써 있고 해서 통역을 해줘서 어쨌든 뭐 물어보니까 가져가서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친구하고 언론을 했죠. 이제 친구도 와서 뭐 살려고 왔는데 이제 그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황당하고. 그래서 지금 이틀 내에 이걸 어떻게 버려놓은 걸 정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다. 그래도 최대한 뭐 정리를 해보자 해서 이제 땅 같은 거는 이제 제가 그 삼촌처럼 믿는 사람 제 명의로는 못해도 예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놓고 제 합의가 없으면 뭐 팔게 해놓고 차도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그래서 대사관으로 연락을 하니까 대사관에서 이제 오시라는 도시로 오면 거기서부터 그 현지 교민회장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비시케크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한국으로 이제 무사히 대사관에서 연락이 돼가지고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예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사관에서도 지네들도 이제 어떻게 거기까지는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이틀 만에 참 불이 나게 뭐 처분도 안 되죠. 차는 또 뭐 한국 그 교민한테 맡겨놓고 어떻게 그 있는 뭐 가게 도구들 다 동네 옷 같은 것도 다 짐이 이제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공짜로 뭐 세탁기, 냉장고, 침대 뭐 필요한 거 있는 거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옷도 다 주고. 예. 그래서 이틀 만에 그걸 어떻게 이제 급하게 해놓은 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친구하고 딸을 데리고 예. 처분도 안 됐지만 뭐다 날릴 건 날리고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예. 기계나 이런 것도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슈까지 가서 그날 이제 한국 교민 그 사람들 도움 그 집에 하루 묵습니다. 이제 그 대사관에서 도움을 청했으니까 그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차도 나중에 뭐 팔아주겠다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나중에 생기는데 어쨌든 그날은 뭐 이렇게 해주고 예, 따뜻한 그 한국 밥 그래도 고마웠죠. 한국 음식 그 부부가 예,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회사로 왔다가 선교단체 이런 데로 오신 분인데 거기서 뭐 백돌 공장을 해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건축 붐이 막 일어나기
조금씩 시작하는 때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 그 사모님 한국 음식 이렇게 오래간만에 그래 먹고 하루 자고 비행기 값도 급하게 마련했죠. 그래서 이제 비시케크로 가니까 대사관 주인이 나왔더라고요. 뭐 안내를 해주대요. 이렇게 해서 가라. 그 혹시 공항에서 이게 좀 사건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나라가 뭐 완전히 뒤집어져서 막 군대가 동원하고 뭐 이렇게 워낙 사건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 오셔 있는 그 사람조차도 알고 있더라고. 그 사건을 교민들 사이에도 그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래서 뭐 한국에는 한국대로 그랬지만 나갈 때 혹시 문제가 되면 대사관 전화번호를 자기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전화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일단은 출국을 해야 된다. 그 날짜에 법적으로. 그러면 한국하고 또 법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돼서 일단은 나가셨다가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서 출국하는데 이게 여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찰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걸어놓으니까 이걸로 출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황당해가지고 또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나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딸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딸은 출국을 못 한다. 그래서 딸을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황당해가지고 전화하니까 뭐 걱정하지 말라. 자기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대사관 주인이 뭐한 5분 10분 통화하더니만 뭐 가라고 문제없이 출국을 시켜줘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몇 년에 그냥 아무 욕심 없이 가서 그냥 그냥 주유천하고 이렇게 살려고 갔는데 그 이상하게 사업 그런 게 얽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중앙아시아를 급히 탈출하게 되는 키르기스탄은 그래서 일단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나서 돌이켜 보면 사업을 안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리고 그 친구들도 참 재밌죠. 뭐 우리나라처럼 납치를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 1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몇 백만 원, 뭐 이런 것도 자기들한테는 큰 돈이니까 그 당시에는 십몇 년 전이었으니까 큰 돈이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역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외국에서는 특히 우리보다 개발도상국인 좀 못 사는 나라는 그러니까 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사람으로 움직이고 세금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차량 보험도 없습니다. 차 세금도 없고 거의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살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마피아고 마피아가 경찰이고 이게 뭐 별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에 있으니까 그 우리 동네에 있던 저한테 돈을 뺐었던 사람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여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또 아프가니스탄 뭐 탈레반 이런 데 가서 그래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경찰이나 공무원의 부패가 굉장히 좀 심하다는 거. 그 현지인들이 손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어찌 보면 이슬람 율법에 손님을 뭐 신이 내린 선물로 이렇게 잘 대접하는데 이게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좀 상식 밖에 그런 그 행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뒤에도 제가 우즈벡에도 이제 뭐 집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집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즈벡 같은 경우는 좀 중앙에서 딱 통제가 굉장히 좀 약간 독재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워낙 많이 들어있고 삼성, LG, 뭐 대우자동차 그때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로비를 많이 하고 또 원조를 많이 해주니까 한국민들을 타치를 잘 못하게 해요. 그럼에도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하시려고 했다가 뭐 이렇게 이제 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깨달은 뭐 제가 배운 교훈이라면, 현재 살면서 사업은 안 하는 게 가급적이면 나은 것 같고, 예, 그런 사업거리가 있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돈이 조금 들더라도, 예, 무역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현재 가서 뭐 사업 안 하고 그냥 즐기면서 여행하면서 사는 건 괜찮습니다. 별 문제 없으니까. 돈 많이 안 갖고 한국에서 이렇게 찾았으면 되니까.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예. 현지에서 사업하는 거는, 예, 그 나라의 시스템이 그만큼 우리나라 뭐 5, 60년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행정 시스템 이런 것도 뭐 여건 하나 우리나라 5분만 하면 10분, 뭐 서류 하나 만드는데 5분 10분이면 되면 거기는 일주일씩 막 보름씩 걸립니다. 직원들도 잘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한국에 그때 제가 체리를 할 때, 한국에서 체리가 잘 되니까 여기서 워낙 싸니까 그 체리를 한국에 냉동으로 해서 가져가려고, 생걸로는 당도가 높아서 금방 상합니다. 그거 이제 컨테이너 시설에 차를 가지고 와서 그걸 수출을 하려고 온 사람이, 저한테 사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마침 체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그런 걸 한다고 어떻게 소문 듣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사게 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또 사서 이렇게 그 사람한테, 예, 원하는 양만큼 이렇게 구매를 해줬는데,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나라가 전기가 풍부한데 제가 있는 그쪽 지역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서너 시 되면 전기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30분씩 이렇게, 한 시간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류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냉동을 시켜 놓으면 이게 전기가 계속 냉동된 상태로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전력도 약한데다가, 그 다음에 그게 얼려졌다가 한 30분 40분 녹아버리면, 햇빛이 워낙 강하니까 녹아버리면 다 상해버리는 거죠. 제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사가지고